네,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소프트웨어 수익 증대를 위한 프라이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좀 재밌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요. 2000년 이후로 포춘 500대 기업의 52%가량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사라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불과 한 20년 정도 남짓되는 기간에 포춘 500대 기업이라고 하면 나름 한 세대를 풍미했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의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말은 뭐 인수합병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놀라운 통계가 좀 존재를 하고요. 그에 대한 좀 보완하는 부가적인 좀 통계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0년도에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기업 중에서 불과 2개 기업만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었어요. 지금도 존재하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뱅킹 관련된 기업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이번 달이죠. 이번 달 현재의 세계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를 좀 살펴보면 놀랍게도 1등부터 10등까지 기업 중에서 8개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이란 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이나 뭐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10위 내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불과 한 10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 소프트웨어 파워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소프트웨어 기업이 세계 기업을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여기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탈레스의 저희 고객이죠.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서베이를 한 결과가 있어요. 한 상황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센티넬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라고 저희가 여쭤봤는데 한 3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을 더 늘리고 싶다. 두 번째는 우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 세 번째는 이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싶다. 크게 이렇게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온 수익기회 창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수익기회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기업들이 추구하고 계시고 저희가 너무 이제 항상 늘 염두에 두고 있는 혁신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품 혁신을 이룬 기업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고 수익을 증대시키고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가면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 같은 기업일 것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기반의 많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이라든가,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식의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큰 파워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혁신 전략은 나름의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R&D 연구 개발 기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만 뭐 3년, 4년, 5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또한 이제 성공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 수익 증대 방법은 프라이싱 전략을 잘 짜시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프라이싱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집중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신 경향도 있으세요. 근데 프라이싱 전략을 통한 성장은 좀 점진적인 성장이지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낮은 위험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일으킬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팩터입니다. 하나의 통계를 좀 살펴보면 2018년 이후에 한 65%의 소프트웨어 기업은 매번 더 이제 높은 가격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긴 한데 단지 그들 중에 12%의 기업만이 가격을 그들의 비즈니스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조금 아이러니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프라이싱 전략을 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프라이싱 전략을 통한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같이 탐구를 해보시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프라이싱 모델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차트이고요. 많은 분들이 잘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과거에는 연구 라이센스라고 하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 패키징을 해서 USB나 혹은 뭐 CD에 담아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식으로 라이센싱을 추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팔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을 하면서 아예 고객이 그것을 영원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라이센싱 정책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최근 한 10년 내에, 10년 안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연구 라이센스를 좀 배제를 하고 기능 기반 라이센스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독 라이센스나 사용량 기반의 라이센스로 그 모델을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이렇게 CD 딱 주고 한 20 몇만 원 주고 사시면 그거 계속해서 쓸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오피스 365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프라이싱 모델로 출시를 하면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을 이제 보장해주고 유지보수나 업그레이드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는 이런 식의 구독 모델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델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고 시장에서 더 늘어나가고 있는지 조금 더 하나씩 좀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모델 중에서 기능 기반 라이센싱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기능 기반 라이센싱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기능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패키지에 그 각각 고유한 기능별로 라이센스를 걸 수 있도록 기능별로 라이센싱을 다 쪼개시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사실 때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뭐 나는 열선 시트가 필요하신 고객은 열선 시트만 따로 구매하실 수 있고 뭐 아니면 선루프가 필요하신 고객은 선루프만 따로 구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소프트웨어도 전체 기능이 한 10개가 있으면 각각의 기능별로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 라이센스를 쪼개서 이제 걸어주시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그렇게 라이센스를 다 쪼개서 거신 다음에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그 각각의 기능들을 조합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는 패키징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트하게 기본 기능만 쓰려고 하는 고객분들에게는 아주 뭐 하나나 2개 정도의 기능만 묶어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헤비 유저들, 굉장히 파워풀한 유저들에 대해서는
모든 기능을 다 쓰실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오픈해 주시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비용을 받는 이런 패키징들을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전략이 기능 기반 라이센싱 모델, 기능 기반 프라이싱 모델입니다. 이렇게 한번 패키징을 구성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패키징을 구성해서 파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후에 그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부분이세요. 고객은 처음에 라이트한 버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그 기능들을 즉각 원격에서 더 추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좀 필요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연한 라이센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능 기반의 라이센싱 모델이 도입이 되었고, 이런 기능 기반의 라이센싱 모델을 좀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센스를 원격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또 라이센싱 컨트롤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독 모델이나 사용량 기반의 모델,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모델들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구독 모델을 예를 들게요. 구독 모델을 예를 들어서 주는 중요한 가치는 낮은 선불 비용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구 라이센스를 판매를 했을 때는 알고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되 최소한 5년에서 10년간 앞으로 고객이 쓸 만큼의 그 모든 그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한 번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MS 오피스를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 패키지를 샀다라고 하면 영원히 쓸 수 있는,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쓸 수 있는 그 기간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다 모아서 받는 개념인 거죠. 근데 구독 모델은 제가 뭐 월 정액이면 월, 연 정액이면 연, 이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쓰는 사용권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만큼만 이제 돈을 처음에 내시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기에 도입하는 초기 선불 비용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처음에 구매할 때 드는 선불 비용을 굉장히 낮춰줌으로써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가치는 구독 모델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산 기업일 경우에 아니면 개인일 경우에 지출 비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정액으로 1년에 10만 원짜리 어떤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샀으면 10만 원 이상 나갈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렇게 10만 원만 딱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재무 담당자나 아니면 의사결정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지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구독 모델을 썼을 때는 이런 지출 비용을 예측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능과 네 번째 기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능 기반 라이센스와 합쳐진 구독 모델일 경우에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기능만 쓰다가 갑자기 좀 더 많은 어드밴스드, 고급 기능을 좀 쓰고 싶으면 그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던 아니면 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주문을 하던 원격으로 그 기능에 대한 사용권을 바로바로 부여를 받을 수 있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원할 때 바로 그 기능을 줄 수 있는 즉시성을 보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네 가지 큰 가치가 구독 모델이나 사용량 기반의 모델이 확산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벤더 입장에서는 그런 구독 모델이나 사용량 모델을 도입했을 때 무엇이 좋아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벤더일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반복 순환 매출. 계속해서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는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라이센스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시는 소프트웨어 벤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에는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요. 굉장히 크게 나오고 또 몇 년 동안은 매출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셔서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갔다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이런 갭이 굉장히 큰 경우를 많이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연구 개발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는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아니면 사용량 기반 모델을 도입하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대응을 할 수 있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구독 모델, 특히 구독 모델을 좀 도입하시는 기업일 경우에는 끊임없이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고객이 계약을 갱신하시는 주기도 굉장히 짧고 고객과 수시로 연락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나 아니면 좀 갱신해야 되는 사항들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긴 롱텀에 있어서의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꼭 생기게 되세요. 이런 아마 경험들은 다들 이제 핸드폰을 쓰시니까 통신사하고 몇 년씩 아니면 뭐 10년 이상씩 지금 계약을 하셔서 쓰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 가입이라든가 뭐 다른 좀 추가적인 요금 플랜에 대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비슷한 논리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서브스크립션 모델일 때 적용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통한 매출 증대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는 매출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팩터인데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벤더는 고객이 어떤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언제 더 많이 사용하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사용량 정보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세요. 이러한 소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기능 개발이라든가 상품 기획 아니면 고객에 더 맞는 마케팅 오퍼를 제공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일시적인 매출만큼이나 중요한 기업의 가치로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서브스크립션이나 아니면 사용량 기반의 모델은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객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이렇게 커스터머 사이드나 아니면 벤더 사이드에서 서로가 다 이득인 이런 구독 모델이나 사용량 기반이 점점 더 퍼페추얼 모델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이제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구독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무적 성과는 어떠한가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이제 빨간색 선은 기존의 전통적인 퍼페추얼 모델을 계속해서 유지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파란색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파란색 차트는 구독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초반에는 차이가 거의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독 모델을 도입한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매출 성장의 속도는 한 6배 정도가 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구독 모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프라이싱 모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몸담고 계신 기업에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프라이싱 전략을 이제 수립하실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각 기업에 맞는 프라이싱 목표를 설정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 기업은 이번에 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통해서 이익률을 증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켓쉐어를 증대시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목표가 서야 그에 맞는 프라이싱 정책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익률을 증대시키는 목표를 가지시게 되면 아마도 자명하게도 고가 정책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품 자체도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도 좀 높고 아니면 유니크한 포지션을 그 고객에게 유니크한 밸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기반으로 고가 정책을 택하시는 것이 맞는 상황이신 거고요. 우리는 마켓쉐어를 증대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고가의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가격대를 측정을 하시면서 뭐 트라이얼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이런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프라이싱 목표가 선정이 되시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고객에 대한 분석하시는 단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섰고 그렇다면 우리의 제품을 사줄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가를 식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솔루션이 고객한테 제공하는 어떤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루션을 고객이 썼을 때 기존 대비해서 뭐 예를 들면 생산성이 50%가 늘 수 있다. 아니면 한 명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뭐 한 30%를 절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가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고객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우리 솔루션에 대한 가치가 낮을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프라이싱이 고객한테 바잉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가격을 책정하실 수 있어서는 고객한테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산이 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쟁사에 대한 프라이싱 정책을 분석하시는 단계예요. 저희가 어떤 모델을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항상 경쟁사와 비교를 하게 되시고요. 경쟁사의 프라이싱 모델이 예를 들어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주력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어쩌면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경쟁사가 예를 들어서 퍼페추얼 모델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약에 서브스크립션 구독 모델이나 페이퍼 유즈, 종량제 모델을 같이 제공을 할 경우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쟁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마지막으로 고려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이번 솔루션, 이번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가격 체계로, 어떠한 가격 수준으로, 어떠한 라이센싱 모델로, 프라이싱 모델로 제공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하시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처음에 세팅한 이런 프라이싱 모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이슈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싱 관리 방안 중에서 스태틱 모델과 다이내믹 모델, 스탠다드 모델과 퍼스널라이즈 모델이 있는데 다이나믹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설정한 프라이싱이 어떤 가격 수준이 계속해서 변하는 게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스탠다드 모델은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어떤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퍼스널라이즈 모델은 각각의 구매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 체계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다이나믹 모델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예를 들면 저희가 우버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 이런 좀 택시 앱을 이용을 해보시면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의 기사님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바뀌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점 더 스태틱 모델보다는 다이나믹 모델로 세상이 나아가고 있고 또 어떤 하나의 가격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보다는 각각 개인별로 다른 오퍼링을 하는 것들도 최근의 추세입니다. 그럼 이런 다이나믹 모델과 퍼스널라이즈된 모델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선 그걸 서포팅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과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CPQ, CRM, 라이센싱 시스템, 빌링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그때그때 맞는 가격 체계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기업에서 필요한 라이센싱 모델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독이나 사용량 기반의 모델을 예를 좀 들어 드린 것이고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나 아니면 종량제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섞어서 쓰시는 부분에 대한 예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센티넬 저희 제품이죠. 저희 센티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센티넬이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거의 상상하시는 모든 것들이 지금 구현이 되는 상황이시고요. 특히 구독형이나 종량제나 기능 기반 모델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니즈가 요즘 급격히 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요거는 저희 센티넬에 대한 그냥 큰 그림의 아키텍처이고요. EMS라고 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라이센스 키를 제너레이트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업데이트 모듈을 관리하신다든가 고객에 대한 웹포털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사의 백오피스 시스템과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오늘 이 웨비나 이후에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실제 고객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칸델라라고 하는 에스테틱 기계입니다. 주로 이제 지방 제거기 이런 것, 지방 제거 제품 아니면 미용 제품들을 팔고 있는 기업인데요. 칸델라는 전통적으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묶어서 퍼페추얼 모델로 판매를 하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저희와 같이 센티넬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종량제 사용한 만큼만 내는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셨고요. 예를 들면 이 펄스라는 것을 사용해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펄스를 좀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펄스 사용량에 따른 과금 체계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얻은 결과는 고객당 평균 한 117%의 수익이 증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사용량 데이터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는 국내 기업이세요. 국내 AI 기반의 메디컬 소프트웨어를 만드시는 기업이시고 이 기업의 메인 니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요구하시는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왔을 때 트라이얼 모듈에 대한 요구는 공짜로 나갈 수 있지만 뭐 30일이나 60일 기간 제한을 거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연구용으로 나가는 라이센스와 실제 병원에서 쓰는 라이센스의 라이센스 유형도 좀 구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퍼페추얼 모델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서브스크립션 모델도 나갈 필요로 하셨고요. 병원용은 종량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능 기반 라이센스로 각각의 기능들을 다 구분을 하셔서 이 각각의 매트릭스별로 다른 요구문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이제 복잡한 라이센싱 정책을 구현하시려고 할 때 센티넬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그냥 즉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게 되신 부분이고요. 또 하나 AI 기업들의 많은 니즈가 파이썬에 대한 난독화 이슈가 있으세요. 그래서 파이썬 랭귀지가 스크립트 랭귀지여서 비교적 좀 남들이 소스 코드를 보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썬에 대한 효과적인 난독화를 같이 원하셨고 이런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 프라이싱 모델을 구현하는 것들을 같이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의 센티넬 찾아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티넬의 좀 하나의 장점은 파이썬에 대한 스크립트 암호화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네, 시간이 약간 오버되는데 앞으로 한 2, 3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 있는데 이 익스트림 네트워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칸델라와 마찬가지로 처음엔 장비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바로 얹어서 연구 라이센스로만 판매를 하는 모델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후에 클라우드 기반의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익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이제 관리해야 되는 어, 프라이싱 모델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됐고요. 클라우드 베이스의 구독 라이센스와 온프레미스 기반의 연구 라이센스를 같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고, 아울러 기업의 백오피스 시스템과 다 연동을 시켜서 모든 라이센싱 처리 절차를 자동화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라이센싱 모델을 하나의 라이센싱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시는 니즈가 제일 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탈레스의 센티넬 솔루션을 선택하셔서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으신 케이스인 것이고요. 네, 마지막 예인데 국내에 AI 기반의 안면 인식 솔루션을 개발하는 개발사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은 주로 B2B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셨고요. B2B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의 굉장히 다양한 OS 환경에서 동작을 했어야 됐고, 아울러 퍼블릭 클라우드뿐 아니라 폐쇄망 환경이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적절한 라이센싱이 필요하신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만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굳이 센티넬과 연동을 하실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개의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런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라이센싱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거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의 상용 솔루션을 통해서 이것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을 하신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해서 오늘의 이제 웨비나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어,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채팅 윈도우에다가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별도의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웨비나를 마칠 예정이고요. 제가 웨비나를 마치기 전에 마치고 나서 일단 나가시게 되면 한 아주 짧은 설문조사가 좀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한 1분이면 되시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작성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조만간 실제로 뵙고 또 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